어떻게 해드릴까를 무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는 M 모드를 놓으시면 저 그러면은 구형 아반떼 N 오너는 이제 울면 되나요? It's been a while since I've seen your face. How you been? I'll admit I really miss this place. Just so you know you haven't been replaced, 'cause I still think of you now like nothing has changed. And we just can't deny our hearts are beating time. We're both still synchronized, whoa. And we can't live a lie. In between you and I, there's always love we hide. But it's always been you. It's always been you. It's always been you. 안녕하세요, 이피입니다. 오늘은 고향에 있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모터 스튜디오에서 뭘 보여준다고 하냐면요, 새로 나오는 더 뉴 아반떼 N을 보여준다고 해서 가고 있어요. 아방이 우리 아엔 탄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벌써 구형이 돼버리는 날이 왔습니다. 신 아엔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엔이 공개되고 나서 생산에 들어가는 본격적인 구 아엔이 되고요, 새로운 신 아엔이 나오게 되는데, 구 아엔과 신 아엔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강력하게 우리 구 아엔이가 훨씬 더 예쁠 거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새로 나오는 만큼 디자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더 좋아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왜냐면 저는 신아엔을 바꾸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고 가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And we just can't deny our hearts are beating time. We're both still synchronized. 카본 리어 스포일러는 모양이 똑같은 것 같고, 파킹 레버 들어가는 배기도 똑같은 것 같고, 퍼포 파츠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거 라이트가 예뻐요. 라이트가 소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라이트 버킷 시트는 안 들어가 있는 모델인 것 같고요. 내부 모양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전자식이 들어가 있고 오토 홀드도 들어가 있네요. 이제 사이드 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새로 나오는 아반떼 N으로 사이드 턴 하려면 유압식 브레이크를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말이 많은 뒷모습인데요. 뒷모습도 저희가 기존에 봤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게 뒷모습은 안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 아반떼라고 써져 있는 엠블럼의 느낌이 새로 나온 그랜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납작해지고 메탈 느낌 나는 걸로 바뀌었어요. N도 마찬가지고요. 타이어도 똑같이 245 3519 미쉐린 타이어 PS4S 들어가 있고요. 가격입니다. 가격. 다시 그 돈씨를 생각하게 만드는 가격. 엠블럼도 그랜저처럼 납작하고 만질만질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조금 구형 아반떼에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말도 많고 팔도 많은 이 포켓몬 이것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앞 디자인은 지금 아반떼가 훨씬 예쁜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뒤에 디자인도 지금 아반떼가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이거 라이트가 진짜 예쁘다. 차는 엔라이트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버킷은 똑같은 것 같고, 이게 통풍 되는 건가? 통풍이 없어요. 통풍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오닉 5N에는 통풍되는 버킷 시트가 들어간다 했는데 이건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통풍이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 이거 핸들에도 이거 엠블럼 너무 예쁜데? 대박인데? 괜찮은데 이거? 이거 뭐 탐나는데 이거? 웃긴 게 하나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컵홀더인데 이렇게 분리가 돼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별게 다 있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구 아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어서 이게 되게 작아요, 컵홀더가. 근데 이거는 되게 크게 나와 있어요. 이게 기존에 N9도 보면은 이게 되게 크더라고요, 홀더가. 확실히 사이드 브레이크, 수동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이거를 좀 넓게 뺀 것 같습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죠?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 있는 게 더 좋은데. 썬루프입니다. 어차피 달리는 차 썬루프 안 넣죠? 나만 안 넣나? 이게 전반적으로 근데 다 엠블럼이 너무 예뻐지지 않았어요? N도 예뻐요, N도. 플랫해져가지고 너무
그니까요. 아니 근데 새로 나와도 그 꼬챙이는 바뀌지 않나요? 꼬챙이? 네, 전자식 파킹 안 들어간 거 보고 싶어요. 이걸 안 내면은 사이드가 이것도 있어요. 전자식 말고 이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아반떼고요. 더 뉴 아반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N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N라인인데요. N라인이 기존에는 1.6 가솔린 터보였는데 이 차를 보시면 1.6 그대로 가솔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1.6 가솔린 자연흡기 모델에다가 N라인을 넣을 수 있게 그냥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1.6 터보 아반떼는 없어집니다. 댐이 은색처럼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반떼랑 아반떼 N라인이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N라인을 살 정도면 저걸 다 빨갛게 색깔 칠할 것 같은데요. 이게 깜빡이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부러워. 너무 예뻐. 진짜 멀리까지 보인다. 저기까지 다 맞아. 쭈르륵은 아니네. 아이, 그럼 아우디한테 혼나지.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 맞아? 이래도 되는 거야 아반떼가? 몰라. 이게 원래 오토로 내려갔다가 오토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요. 이걸 뺐다고? 수동이야 수동. 올리는 게 수동입니다. 운전속도. 안 보이는 변화와 보이는 변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면 이 단조일이 그 공장 출고 옵션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단조일이 아니라 주조일이잖아요. 개당 3.1kg가 가려졌어요. 그럼 아시는 대로 이제 언스프렁 매스가 3.1kg면 실제 달릴 때 느끼시는 건 훨씬 커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최상위 출고 옵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가장 큰 변화가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당연히 개구부가 넓어지니까 이제 제동 성능이나 쿨링에서도 유리한 쪽으로 가고, 그리고 얘만 가벼워져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얘를 더 이제 최적화를 시키려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벨로스타인이 있었는데 얘가 단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렌이 갖고 있던 트랙 토이의 특성을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더 해드려야 되겠다는 내부적으로의 어떤 컨셉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전륜 쪽은 든든하고 좀 더 직결감 쪽을 강화하죠. 그 직결감이라는 게 뭐냐면 뭐 베렌을 가지고 여러 이제 트랙을 타시는 동영상이나 보시면은 베렌이 이제 휠 베이스도 짧고 얘는 휠 베이스가 좀 길잖아요. 그러다 보면 후륜이 오버스티어도 많이 생기고 재밌긴 하지만 약간 늦게 따라온다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저희가 의도한 개발이었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전륜의 직결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바뀐 게 휠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범프 스토퍼라고 이 댐퍼 위에 들어가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범프 스토퍼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거를 밀도를 증대를 하면 이 컴프레션, 이제 컴프 쪽으로 끝단행정으로 갔을 때 지지감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상하 쪽이 지지감이 형성되면서 롤도 좀 더 줄은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로어암 아시죠? 네. 로어암이 있으면 로어암에 보면은 이쪽 말고 바디 쪽으로 보면 G부시, G점이 있는데 그게 보통 보면은 코너링을 할 때 가장 횡력을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그 G부시가 보면은 부시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고무가 있으면 여기 내철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내철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경주차들은 이 내철에 있고 내철만 있고 오히려 부시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마치 약간 그런 효과라고도 보셔도 되고 내철이 늘어난 만큼 다이렉트 휠은 좀 더 증대가 됐죠.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스티어링을 요만큼 꺾고 더 꺾으셨을 때 탁탁탁탁 들어가는 그 직결감을 좀 더 강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본네트 열었을 때 보여드렸죠. 엔진 마운트. 그러면 이제 차체는 BIW는 여기에 있는데 얘가 엔진 마운트거든요. 그럼 보통 3점을 잡거든요. 엔진 마운트, 그 다음에 저쪽에 TM 마운트, 그 다음에 이 아래 롤로드. 그런데 얘를 저희가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유체봉 입식인데 그거 특성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안 보이지만 강화라는 이유는 저게 강화되면 얘의 거동이 그만큼 단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전류는 좀 더 짱짱한 쪽으로 잡는 쪽으로 갔는데 너무 잡다 보면 승차감이 또 이제 하셔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댐퍼의 밸브 세팅을 다 바꿨습니다. 외형은 같은데 댐퍼 밸브 세팅이 다 바뀌었고 기존의 노말, 스포츠 N 그러면 기존 아반떼 N이 M 모드를 가지고서도 좋게 말하면 M 모드도 탈만하다. 네 맞아요.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얘는 N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까를 무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노말 모드도 이제 극저속 감쇄력 쪽이 좀 더 늘어났고요. 왜냐면 그게 감쇄력이 올라가야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노말 모드에서 약간 이런 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전륜이 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좀 더 감쇄력이 딱 이제 든든한 쪽으로 갔고
그렇게 해서 노말 스포츠는 조금 더 하대졌고 N 모드가 더 하대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N 모드를 놓으시면 아마 그 이제 플랫한 포뮬라 1 트랙 영암 같은 데서는 오히려 이 차는 롤도 많이 줄었고 굉장히 스포티해졌다고 느끼실 거고. 베렌에 가까워진. 그렇죠. 그러나 이제 베렌이 또 후속이 또 굉장히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면 코나랑 비교하면 코나엔이랑 코나의 경우는 또 얘는 휠베이스가 더 짧잖아요. 휠베이스가 짧고 걔는 또 이제 CG가 높잖아요. 그러면 걔는 걔만의 매력이 또 있잖아요. 이제 짧은 애가 이제 요관성이나 롤관성을 작게 만들어서 도는 느낌이라고 하면 얘는 걔랑은 살짝 비교가 덜 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감쇄력을 써도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다라기보다는 구형과 비교를 하면은 얘가 좀 더 든든한 쪽으로 든든감, 직결감. 그다음에 이제 핸들링이 중요하잖아요. 요의 선형성. 그러니까 오버스티어를 만들 때도 오버스티어가 예전에 보면 이제 더 찍어 돌리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굉장히 흐뭇해했는데 세상에 저 코너를 저러고 나가네를 막. 근데 얘는 그렇게 만드는 동작이 오히려 더 편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떻게 편하다는 게 뭐냐면 더 믿고 던질 수가 있게 만들어놨어요. 저 그러면은 구형 아반떼 N 오너는 이제 울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식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닌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호불호가 살짝 갈리실 수 있어요. 아, 구형 아반떼 오너님들은 어차피 출력도 같고 배기 세팅 다 같고 타이어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구형 아반떼 N 오너님들이 불리한 부분은 휠. 그래서 만약에 휠을 이제 이 휠을 이제 외부에서 구매를 하신다든지 해서 이러면 안 되지만 끼신다. 이제 해서 배터리 붙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이제 N 커스텀이 있잖아요. 네. 또 N 커스텀을 제가 보면은 뭐 우리 저기 뭐 최정원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다른 모드로 해가지고 더 빠른 사람도 있고 제가 볼 때 그거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LSD 세팅도 바뀌었을까요? 이게 변경되면서? 그거도 일단 저희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 세팅 갔습니다. 근데 일단 구형이랑 같단 말씀이시죠? 갔습니다. 갔습니다. 새로 개설되잖아요, 내년에 이런 식이 변경이 되면서. 그러면은 경기 차량들은 EPB가 안 들어간 차량들로 경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옵션을 봐야 되는데 네. EPB가 안 들어가려면 안 수동밖에 들어갈 없지 수 있어요. 않습니까? MT가 그죠. MT를 넣으면은 그 기본 차량에 MT가 안 들어가지고. 근데 EPB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옵션으로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옵션 DCT를 CT를 선택하시면 넣어야 EPB가 들어가고. 그죠. 그렇게 되죠. 그냥 DCT에는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고 그렇죠. 수동에는 추가가 그럼 결론적으로 DCT 모델에는 사이드 사이드가 컨트롤이 안 달리는 거예요? 없는 거네요. 거죠. 단일 사양이구나. 얘는 그냥 수동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깊은 탄식이 갑자기. 왜냐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차를 태안 그 드라이빙 세트에서 봤는데 그때는 완전 비공개여가지고 거기서 보셨던 분이 사진도 못 찍고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사이드가 없네? 맞아요. 저도 짐카나 할 때 사이드 브레이커에다가 연장킷 달아서 하는데 그게 없어서 우선 궁금했거든요. 아,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땡기는 편이에요. 조금 아쉬운 DCT 타시는 분들은 근데 그냥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대한 또 이 니즈가 굉장히 맞아요. 그것도 아반떼 N 그 오너 인터뷰할 때도 불만이 언제나 이거였어요. 똑같지만 인제 가실 때는 필요 없는데 인제에서 올 때 보면 차들이 얌전하게 올 때는 힘들어가지고. 무슨 터널입니까? 홍천역에서 지나면 저도 이제 아까 나를 그렇게 임실원 못하고 시험 왔다가 갈 때 보면 그렇게 달리시는 분들 떼빙을 맞아. 코나 타고 좋았던 거는 그거 하는 거 같아요. 전륜 얘기 하다가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전륜이 이렇게 됐고 댐퍼 세팅 완전히 바뀌었고요. 후륜도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후륜의 리바운드 스트로크를 저희가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신축으로 5mm 정도 더 빠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남은 숨겨진 조금 더 차지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인제 타실 때는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순정 양산 소스를 그대로 쓰신다고 하면 그러면 후륜 소스를 구형 아이네도 바꾸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댐퍼 어셈블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댐퍼 어셈블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모비스 튜닝이 조금 그리고 그 댐퍼가 매달려 있는 위에 있는 이제 인슐레이터라고 BIW 충격 흡수하는 것도 폴리우레탄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간 이유가 이쪽에 늘게 중대를 하다 보니까 전후륜을 또 이제 이 피치 밸런스를 맞춰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댐퍼 세팅이 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키워딩은 저희가 추가 개선을 한 거는 직결감,
그 다음에 요에 대한 선형성, 그 다음에 이제 전륜의 등등등. 그리고 이제 모비스 튠을 할 만한 게 일단 서스펜션. 서스펜션 앞뒤 거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 구형이라고 하면 안 되죠. 구아엔. 오리지널 아엔 오너님들과의 엄청난 배틀은 예상된다. 아. 일단 쇼바 한 대분 싹 바꾸고 엔진 마운트 그거 바꾸고. 벌써 견적을 그 다음에 그 위에 마운트 그거까지 다. 대부님. 님 사실은 ELSD 세팅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게 인증에 들어가는 항목이 아니다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전기차 같은 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추가 캘리브레이션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코나엔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수요가 있다. 그래 보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ELSD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고 ELSD가 두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더 그렇게 사실은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고객님들의 특성이 어떤 분들은 N 모드를 놓고 그냥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스티어링을 놓고 저도 그런 거를 안 해보는데 스티어링을 놓고 평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동영상을 가끔 찍으세요. 지 혼자 춤을 춰요. 죄송합니다. 토크를 빼요. 그러다가 이제 반대로 또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하는데 사실은 그게 랩 타임으로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드라이브 토스에 맞춰. 그러나 ELSD이기 때문에 랩핑의 세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언제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그리고 저기 팝콘의 아버지도. 한가해 보이네요. 이건 퍼포먼스 이외의 질문인데 이 친구한테 물어보긴 했지만은 따로 추가되는 컬러가 있나요? N 전용으로? 이번에도 퍼블 유광 딱이고요. 네, 그냥 뭐 그러니까 기존 아반떼 N에서 더 추가되는 컬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소하지만 요 엠블럼. 무광. 하지만 이미 구 아엔 오너들은 이거를 다 바꾸고 그랜저 걸로 바꿔가지고. 아니 그랜저 걸로 바꾸고 이 가리는 키트가 나와요 5만 원에. 또 소소하지만 알루미늄 엠블렘. 그거 이뻐요. 진짜 이거 이건 이뻐요. 진짜 진짜 너무 예쁜 것 예뻐. 같아요. 아십니까? N의 포인트 컬러가 무광 주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맞아. 주황으로 바뀌었다고. 멀리 내다보셨네요 이피님. 그렇죠. 제가 또 당근. 애니엔 그래서 주황색이던데. 맞습니다. 아니 요새 주황색 컬러가 핫하더라고요. 다른 차들도 많이 나와. 아 이거 엠블럼 너무 예쁜. 사서 냉장고에 저 근데 붙여놔야지. 궁금한 게 이제 그러면 M 페스티벌 원메이크 경기에서 신 아엔이랑 구 아엔이 같이 뛰게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 이건 관련이 없나요? 그래서 그 두 개 같이 달렸을 때 성능적인 차이가 있을까가 전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게 구아엔과 신아엔이 제가 지금 여기서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네 타임 트라이얼 아닌가요? 맞아요. 타임 트라이얼이에요. 타임 트라이얼이면 제가 볼 때 그것도 역시 드라이버 성향에 따라. 드라이버의 능력에 따라 구아엔인지 네. 신아엔인지는 큰 관련이 없을 수 있다. 네. 왜냐면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M 모드로 탈 때 빠른 부분이 있고 네. 진짜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전문 드라이버들끼리도 전문 드라이버들끼리도 달라서 N 커스텀을 어떻게 놓으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탔을 때는 얘가 빨라요. 제가 탔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같은 N 커스텀 세팅 기준인데 제 생각인데 그것도 드라이버의 성향에 따라. 근데 그 빠름의 정도가 이게 아니고요. 약간의 차이죠. 엑셀 한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은 이 차에 대한 최적화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연식 이게 이제 P로 가게 되면서 얘가 뭐 충돌 규제라든지 다른 거를 또 바꿔야 되는 더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최적화로 보시면 돼요. 에미션 때문에 걱정이 좀 있긴 했지만 엔진은 동일한. 네. 그래서 뭐 파워트레인은 그대로. 그대로 갑니다. 네. 그래서 아반떼 N이 아마 이제 베렌이 얘가 이제 역사 속으로 갔기 때문에 계속 이제 투트랙이잖아요. 그죠? 아주 확실한 투트랙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안 보이는 거에 투자를 한 이유가 사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또 완전 똑같이 가도 되는 거였는데 그랬다가는 또 고객님들이 뭐냐 똑같은데 듣지 왜? 않느냐. 네. 사실은 이 단조일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코나와 같은. 네. 그러나 맷 블랙 맷 블랙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단조 휠이. 그러니까 퍼포먼스 옵션이 아니고. 기본 옵션. 기본 아. 옵션. 그러니까 코나하고 똑같이 코나도 알루미늄 그렇죠. 휠하고 맞아요. 네네. 단조일 선택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울산 출고할 때 누가 와서 다시 풀러서 다시 조이고 좀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얘는 그냥 주문. 비닐재로 아. 비닐에 싸져서 오는. 네. 근데 또 어차피 사람들이 휠 튜닝은 제일 많이 해. 저는 솔직히 굳이 19인치로도 달리기 나쁘지 않다. 얘보다 더 가벼울까요? 아. 그렇지. 얘보다 더 가볍고. 그다음에 그러면 더 이걸 튼튼하냐? 강성이 더 높을까요, 과연? 아. 근데 앵커분 또 18인치 규정이잖아요. 그건 이제 규정이라서 그 휠을 쓰고 있긴 한데. 그렇죠. 네. 근데 앵컵도 어차피 저쪽도 단조일 거고 또 보지만 이거는 근데 이거 되게 예뻐서 갖고 싶긴 하다.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네. 저희가 순정해서 어디까지 신경 쓰냐면 공공연한 비밀인데 찍고 계셔서 조금 살짝 숨겨야지. 좀 타이어랑 휠의 매칭까지 봐요. 네. 저희가 저거를 3D 스캐너로 다 자르기도 하고 실제로 저걸 바꿔서 봐요. 굉장히 중요해요. 휠과 타이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애프터마켓에서는 그 비싼 뭐 볼크레이싱이라든지 네. 아니면 요코하마라든지 쓰시잖아요. 절대 따라갈 수 없다. 개당 200만 원짜리를 갖고 와도 이 타이어에 꼽으면 그게 완벽한 매칭이 나온다고 제가 아, 봤어요. 그러면 이 휠에다가 이 타이어를 꼈을 때는 완벽한 저희가 매칭을. 시험을 하고 저희가 해석도 하고 심지어 저 도장면의 매끄러움까지도 야. 관리했어요. 그러나 코나와 베렌 HN 타이어는 단종됐다는 거. 그럼 아엔 오너 입장에서는 저 휠을 끼고 저 타이어를 계속 끼면 메리트가 있긴 하네요. 제가 베렌 DCT도 개발했거든요. 아, 그 피렐리가 235, 350이잖아요. 네. 걔랑 얘의 지향점이 많이 다릅니다. 타이어 자체가 얘가 물론 폭도 넓지만 미쉐린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얘는 승차감도 좋지만 이제 똑같이 그립력은 굉장히 높은데 피렐리 피제로의 경우는 일종의 약간 단단한 쪽으로. 네. 그렇지 않아요. 얘는 그 노면을 파고드는 느낌이 강해서 이제도 근데 재밌게 그런 말이 있던데 여기 아반떼 N에 들어가는 PS4S랑 기존 PS4S가 막 다르다. 그거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여기도 뭐 HN 마크가 들어있는 아이는 네. 일단 다른 PS4S랑 달라요. 아. 안에 심지어 컴파운드가 다른 경우도 있고 물성.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스틸 벨트가 몇 장 들어가느냐 안 보이는 부분이고 테크니스가 다 달라지는 거. 피렐리도 똑같아요. 아. 피렐리도 HM 마크가 들어있는 아이는 다른 거 뭐 아우디도 보면 아우디 A0라는 타이어도 되게 많거든요. 한번 껴보시면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이거 뭐 에피소드로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고객님이 아이서 TN을 출고를 하셨는데 출고를 독일에서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독일에 있을 때인데 독일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니르부르크링을 타러 가는 길에 차가 자꾸 오른쪽으로 쏠려서 가로수 쪽으로 간대요.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차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얼라이먼트도 체크하고 다 봤는데 다 정상이에요. 한참을 보다가 제가 딱 봤는데 HN인데 저쪽이 A0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타이어가 뭐지? 달랐구나. 이거 딱 봤더니 하나가 아우디 타이어가 꼽혀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봤더니 그 독일 현지에서의 이제 독일은 출고는 정상적으로 저희 공장에서 했는데 딜러십에서 차를 파는 과정에서 딜러십 배송기사가 이 차를 배송하다가 펑크를 했어요. 근데 그 고객한테 얘기를 안 하고 바로 다른 거기는 이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제 딜러십이라는 거 이제 민간 딜러십이니까 네. 새 타이어로 바꿨는데 저희도 속았고 고객님도 속았고 타이어 바꾸고 해결했어요. 그 정도로 변화가 심해요.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똑같은 PS4S가 아닙니다. 사이즈가 A4랑 똑같다 보니까 신형 타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끼시더라고요. 중고로 네. 사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벤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AMG들이랑 이 같은 사이즈 공유하는 애들을 만약에 4개를 같이 쓰시면 특성은 좀 다르지만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한 개만 그걸 쓴다. 그렇죠. 이건 아니죠. 그렇죠. 아시겠지만 이제 앞에 쓰고 뒤에 쓰면 또 다르지만 쓰실 수 있는 거고 좌우 페어는 무조건 맞지. 근데 달리기 차에 18인치가 훨씬 이득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도 19인치를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양산차 개발자잖아요. 네. 이 프로파일이 사실 어디에서 제일 중요하냐면 데일리,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스포츠카 영역에서 저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외관의 얘기가 아니라 스티어링을 요만큼만 꺾어보시면 제가 18인치 썰포제를 타본 적이 있거든요. 다 타봅니다 저거. 근데 그게 절대 그립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만큼 꺾을 때까지 응답이 없어요 차가. 허당을 치는구나. 그죠. 근데 얘는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다 직결감이라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고객님들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조기에서 이렇게 보다가 내가 왜 포토리 나서 요만큼을 탁 틀어가지고 바로 차선 변경을 하고 싶은데 사실 썰포지 낀 차들은 절대 그립은 높지만 사실 좋다 앵글이 더 커져. 아. 왜 그러냐면 요만큼 틀어서 탁 가야 되는 아이가 이만큼 가요. 사실 그게 어떤 소비자들한테 가장 불만이 많이 나오냐면 델리 드라이빙이나 고속도로 드라이빙이 많은 분들한테 그런 불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차선 유지가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은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안 쓰시는데 차선 유지 보조 같은 거 쓰시는 고객님들은 맞아요. 다 에러로 나와. 다 에러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썰포지가 나쁘다가 아니고 특수한 목적으로 가셨잖아요. 또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풀턴으로 이제 주차 마트에 가셨는데 우레탄 노면 말고 아스팔트에서 끝으로 돌리면 그거가 끈적. 맞아. 맞아. 공감된다. 그건 조장이라고 말씀하셔서 입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휠의 옵셋이 말도 안 되게 넓다든지 컴파운드가 말도 안 되게 끈끈하든지 부재 있기신. 가서 만나요? 그래요? 앞에 캡처가 3들어서. 옛날 젠쿱들이 막 젠쿱이 저 젠쿱 개발자였거든요. 전륜 35, 뭐 후륜 뭐 38 이래야 되는 아이를 뭐 20. 앞뒤로 스퀘어 세트 20. 그리고 블루엔즈에 들어오세요. 끝단에서 헐크가 돌려도 안 들어간다. 저거 형님. 일단 휠 타이어부터 순정으로 보면 아니 그런 차가 세상에 어딨냐고 하시는데 꼽아 드리거든요. 조용. 사실은 이제 어떤 목적이냐에 저는 튜닝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가 이제 일종의 어떤 겉모양을 위한 것만 세팅을 하잖아요. 뭐 사실 19인치는 취향상이라 저도 아까 여기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저 싸구려 휠러트는 불만입니다. TX 힐러트는 노트를 언제 입고 저거 변명인데요. 네. 생각보다 싸구려 아닙니다. 근데 저거 하나 이거 진짜 변명. 이거 얘가 이 안에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네 알죠.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돌리다 보면은 그게 사실 야마가요. 문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종제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제를 그냥 써버리면 여기에 이물질이 바로 들어가서 여기 토크 불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열팽창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뜨거울 때 풀었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얘를 풀면 이거 출고차 가만히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맞아요. 토크 안정제예요. 그게 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 러그너트를 이제 일명 저희가 얘기하는 싸제 아노다이징이 잘 된 거, 걔가 오히려 토크 안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크 렌치로 특히나 이제 그 임팩트 렌치로 큰 2분의 1짜리로 와다다다다 하는 샵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네. 토크 렌치로 꼭 그걸 쓰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보죠. 이유가 있어요. 임팩트다가 내가 아는 동생이 휠을 바꿔줬는데 임팩으로만 쏜 거야. 주행 중에 빠져갖고 딱 이러면서 집에 왔어. 당연히 풀리지. 임팩으로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저희는 권장을 드리진 않지만 다른 이종제의 어떤 그 휠 너트, 러브 너트 쓰실 때는 반드시 토크가 대장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이거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사실 맨날 사실 풀고 다 엄청난 깊은 이유가 있네요. 풀고 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때문에 말씀하신 이 이중제 때문에 야마가 나가지고 따로 돌아서 안 빠진다. 저도 가끔 불만인 경우가 이유가 있게 만들었는데 그게 또 여러 번 풀다 빼다 하면 또 그런 게 뭐지. 근데 좀 이제 다른 문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거보단 이 너트를 다시 싸서 끼시는 건 괜찮은데 이게 아니고 다른 차종 거는 조심하세요. 이 너트를 사요. 네, 이게 이쪽에 콘 쉐입이 달라요. 네, 특히 어떤 분들이냐면 제네시스가 정말 좋을 것 같다. 제네시스는 심지어 평면이에요. 모자처럼 생겼어요. 그러면은 면이 안착이 안 되고 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저 휠을 보면은 휠은 콘 쉐입으로 가공이 되어 있는데 얘는 모자면 그만큼이 뜨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보고 사면. 또 설마 우리 고객님들 중에 이거를 또 싫다고 떼시는 분 한 계시겠죠? 큰일 나. 절대 없죠. 혹시 떼보신 분 계십니까?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여기에 복음발을 다는 사람을 오히려 맞아. 달면 더 달지 떼지 룩손? 룩손을 네, 룩손을 다는 사람을 봤는데 오프 더 레코드지만 미래 테스트 드라이버를 꿈꾸는 분들한테는 제 직업을 권장하진 않지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쪽만 요걸 빼고 타보시고 성능의 차이를 느껴보시고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권장하지 않지만
오, 이게 이랬구나. 차이가 많이 심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테스트 드라이버들은 바로 저 팝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소리가 작아졌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일단 뭐 필드에서 있었던 일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우선 현재 얘는 현행 그 아반떼 얘하고 뭐 다를 바는 없어요. 다를 바 없고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법이 또 바뀌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되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근데 얘는 글쎄 오늘 뭐 미디어 갤러리니까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 뭐 똑같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달라지는 거는 또 나라마다 법규가 달라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그쪽 나라들 얘기고 우리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저 9IN이랑 똑같다. 아하. 이제 행사 종료 시간이 돼가지고 아쉽지만 이렇게 아반떼 신IN, 아반떼는 보고 왔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고성능 시험팀 정지용 책임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내용도 잘 들었고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는데도 근데 뭔가 조금 슬픈 것 같아요. 9IN이 됐다. 근데 좀 되게 희망스러운 이야기는 오리지널 IN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좋은 표현이 있네요. 오리지널 IN. 오리지널입니다. 네. 구형 아니고요. 구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붕이가 더 예뻐요. 아붕아 사랑한다.